봉주아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아주 기본적인 어떤 품사 같은 거를 살펴봤는데요. 자, 내용이 얼마나 어렵게 다가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건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인칭 대명사와 동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그 문장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품사가 되겠죠. 그리고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명사 또는 명사와 더불어서 또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동사 지내다와 가지다 그리고 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동사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칭 대명사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어 인칭 대명사와 강세형 인칭 대명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주어 인칭 대명사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인칭부터 3인칭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형태는 이렇게 단수와 복수로 구분이 되어서 총 6개의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발음은요, 주라고 하고요. 뜻은 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나는 또는 내가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띠는요, 너는, 너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일과 L이 있는데요. 프랑스어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죠. 그래서 남성 단수 일, 여성 단수 L로 이렇게 쓰는데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꼭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물, 주어인 경우에도 그 사물이 남성인 경우에는 일로 받을 수 있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L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물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복수 형태를 보시면 이거는 누라고 발음을 하겠죠. 이제 발음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에 S 발음하지 않고요. 자음이라서 오유는 우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요. 누라고 발음이 되죠. 누하고 우가 되겠고요. 우리들은 이란 뜻이 되겠고요. 너희들은 또는 당신들은 또는 당신은 이라고 해서 존칭의 개념으로 단수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3인칭 복수는 똑같이 발음이 단수와 같아요. 1L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끝에 자음이 발음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주어 인칭 대명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강세형 인칭 대명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강세니까 당연히 대명사 또는 주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의 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세형 인칭 대명사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보통 이렇게 목적격으로 많이 쓰죠. 전치사 뒤에. 근데 프랑스어는 인칭 대명사를 바꿔서요. 강세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1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무아라고 발음을 해요. 오와 이가 결합하면 와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요. 무아라고 발음을 하고요. 역시 이것도 뚜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리와 엘이 되겠어요. 리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나, 너, 그녀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거나 앞에 접속사 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이런 형태를 쓰는데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내용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복수 볼까요? 누, 부는 똑같습니다. 3인칭 복수 남성의 경우에는요 으가 되겠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L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자, 요렇게 생기고 또 요렇게 생겼습니다. 3인칭 단수와 복수에서 남성형 특히 달라지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칭 대명사 형태를 알아봤다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 인칭 대명사부터 볼게요. 자, 주어 인칭 대명사는 당연히 주어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주격이니까. 그래서 je suis coréen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suis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프랑스어의 에트르 동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원형은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1인칭에 맞게 바뀐 거예요. Je suis coréen, 나는 이라고 해서 지금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요. 2인칭 복수 vu가 존칭어로 사용될 때는 단수로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외국에서는 외국말로는 뭐 그러니까 반말, 존댓말 이런 그런 개념이 없고 뭐 끝에 어미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우리나라는 뭐 하셨습니까라고 동사 형태가 바뀌지만 프랑스어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반말과 존댓말의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존칭의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단수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ous êtes espagnol 그러면 당신은 스페인 사람이신가요? 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잘 뭐 존칭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수에서 쓰이는 vu와 복수에서 쓰이는 vu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 보시면요. 형용사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겠죠. 자, 형용사는 주어에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속사로 쓰인 경우 주어에 맞추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경우는 당신은 이라고 해서 단수지만 밑에 이렇게 s를 붙이면 당신들은 스페인 사람들인가요? 라고 이렇게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자를 통해서 우리가 단수와 복수를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세 번째 볼게요. 3인칭은 사람이나 사물 대신에 쓰이며 그렇죠? 사물도 일과 애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과 애를 공부하실 때는요, 이걸 무조건 그녀라고 보시면은 안 되시겠죠. 그래서 그것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대신하는 낱말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받고자 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대명사니까요. 그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대명사 형태도 달라지게 되겠어요. Luc et sa femme, ils sont gentils 라고 나오죠. 릭과 그의 아내, 그들은 친절하다라는 문장인데요. 요건 앞에 거는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모르셔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 복수 붙었어요. 그들은이 되겠습니다. 친절하다라고 할 때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 주어에 맞추어서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장이 나왔는데요. 한 가지 릭과 사팜, 릭과 그의 아내인 것처럼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그 집단은 무조건 남성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그 여성이 100명이 있어도 그 100명의 무리 안에 남성이 1명이라도 들어있다. 그러면 그 집단은 남성 복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남성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렇게 복수, 남성 복수로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주어 인칭 대명사 용법 3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세형 인칭 대명사의 용법을 볼게요. 강세형 인칭 대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강조를 하겠죠. 강세형이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 보어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주어를 문장 앞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너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너는 멋지다. 띠에 보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띠라고 하는 문장을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쓰는데 이때는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바꾸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와 함께 속사로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세는 스와 에트르 동사 3인칭 단수인 에가 되겠어요. 에트르 동사 뭐뭐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쓰는 그것, 뭐 이것, 저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것은 뭐뭐이다 또는 이것은 뭐뭐이다 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알로 세 투아 ዣ크라고 나오죠. 여기 의와 의가 만나서 모음과 모음이 겹치는 것을 프랑스어는 싫어한다라고 배웠었죠, 우리.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추격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의를 없애고 요렇게 쓰면은 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c'est toi, Jacques 그러면 자크 바로 너니? 라고 물어보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알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보세요 라고 하는 프랑스어예요.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3번 전치사 등과 결합을 하거나 에와 함께 쓰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에라고 하는 거는요, 접속사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영어의 and죠, and 말하자면.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and you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는 그 you의 형태가 강세형으로 바뀌는 거죠. 보시면
Elise est avec lui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avec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라고 했을 때 이 lui를 쓰는 거죠. 이때 이를 쓰지 않고 lui를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안 되시는 거죠. 영어로 바꾸면 이제 with him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로 계속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는 이유는 이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어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 더 오히려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영어에서도 with he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with him이라고 바뀌는 것처럼 프랑스어는 대신 강세형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avec lui라고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예문은 toi et moi, nous sommes heureux라고 나와요. 너와 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접속사 에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뛰라고 쓰지 않고 또아라고 쓴 거예요. 여기도 주라고 쓰지 않아요. 주격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toi et moi, 너와 나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강세형으로 바꿔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nous sommes heureux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솜무는 역시 여기 에트르 동사, 기본이 되는 에트르 동사, 뭐뭐이다. 그것의 1인칭 복수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nous sommes heureux, 행복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강세형 인칭 대명사의 용법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언급한 그런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문에서는 에트르 동사를 제가 먼저 가지고 왔어요. 에트르 동사 뭐뭐이다 또는 뭐뭐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동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걸 보시면은 동사의 변화형이 굉장히 칸이 많죠. 6개의 칸인데 무려 프랑스어는 동사가 인칭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거를 다 어떻게 외워요 선생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불규칙 속에 규칙이 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에트르 동사 이게 요 첫 번째 칸에 있는 것이 동사 원형이 되겠어요. 원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인칭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1인칭 단수는 je suis라고 하고요. 2인칭은 tu es라고 합니다. 3인칭은 같이 가요. 항상 이렇게 에라고 발음을 하고요. 1인칭 복수 somme, 2인칭 복수 et,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송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겠어요. 단어들을 이렇게 외우시면요. Je suis, tu es, il est, elle est, on est, nous sommes, vous êtes. 요건 연음이 돼서 vous êtes라고 합니다. ils sont, elles sont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나는 한국인이다. 아까 좀 전에 예문을 봤죠. Je suis coréen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꿔준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nous sommes coréens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avoir 동사가 있어요. avoir 동사는 가지다 라는 동사인데요. 요것은 지금 1인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은 에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딱 가보시면 여기에 어포스트로피가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주와 원래 나 하고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래 써야 되는데 지금 모음과 모음이 만나기 때문에 요거를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avoir 동사 1인칭 단수형은요. 요게 맞아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발음은 죄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고 이제 뒤에 거 볼게요. 2인칭 단수형 뛰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 3인칭 단수는 일아가 되겠습니다. 1인칭 복수는 이렇게 역시 연음이 돼서요. nous avons 이라고 얘기하고요. 끝에 s 발음 나지 않아요. 그래서 nous avons. 여기도 역시 vous avez 라고 연음이 됩니다. 마지막 3인칭 복수도 il, 종, elle, 종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요. j'ai, tu as, il a, elle a, nous avons, vous avez, il 종, elle 종으로 바뀌게 되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동사들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 볼까요? 알레 동사라고 해서 가다 지내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지내다 라고 할 때 사바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때 이 바가 되겠어요. 잘 지내다 라는 뜻. 보시면은 자, 주는 ve라고 발음을 해요. 주베 끝에 발음 안 나고요. 주베 쥐바 일바 엘바 누 잘롱 부잘레 이렇게 또 연음이 되고요. 일봉 엘봉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자, 여기 아부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옹이고요. 알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봉이에요. 요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년이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는데, 요게 다 on 때로 똑같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s로 시작을 하죠. 송, 옹, 봉, 이렇게 다 바뀌죠. 그래서 어떤 동사가 뭐인지를 항상 혼동하시지 않으려면 앞에 주어와 함께 1인칭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Je suis, tu es, il est, elle est, nous sommes, vous êtes, ils sont, elles sont 이렇게 외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알레 동사는 가다라는 뜻도 있고 지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배우는 뜻은 지내다라는 동사예요. 잘 지냈니?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할 때 잘 지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난 학교에 간다. 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동사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지금 1인칭부터 3인칭 복수까지 불규칙하게 쫙 변하는 동사를 우리가 3군 동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하겠지만 동사에서는요 1군 동사와 2군 동사와 3군 동사가 있어요. 프랑스어에는. 근데 1군 동사와 2군 동사는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이고요. 3군 동사는 이렇게 1인칭 단수부터 3인칭 복수까지 자기 마음대로 변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3군 동사의 기본이 되는 동사 3개였어요.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레와 아부와 에트르 동사를 만들어 보기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잘 지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지내요를 쓰면 되겠죠. 비행이 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저는 지내요. 아까 뭐였죠? 주를 쓰고요. 지내다의 배, 주배를 쓰면 되겠어요. 알레 동사의 1인칭 변화형이 되겠어요. 두 번째, 그녀는 학교에 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학교에 라는 뜻이에요. 여기 아가 어디에 라는 전치사고요. 애꼴이 학교라는 단어예요. 그럼 학교에 간다. 학교에가 나와 있으니까 그녀는 가요. 그녀는 간다. 와 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 알레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쓰시면 되겠어요. 그들은 한국인이에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인 S가 붙어 있죠. 그리고 주어가 그들은 복수이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남성 복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성 복수이면은 꺼행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여성형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남성 단수형이니까 남성 복수형이니까 주어를 3인칭 남성 복수형인 요걸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에트르 동사 송 이렇게 쓰면은 3인칭 복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송 거가요. 그들은 한국인이에요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오빠가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un frère 라고 하는 것이 한 명의 오빠, 뭐 남자 형제를 말해요. 그러면 오빠가 있으신가요? 오빠는 나왔으니까 당신은 있으신가요? 라고 해야겠죠? 그럼 당신은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 무를 쓰고요.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지다라는 의미니까 avez, vous avez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vous avez un frère 그러면 당신은 오빠가 있으신가요? 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그냥 읽어보고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저는 잘 지내요. 주베 비행이라고 하고요. 그냥 학교에 가요. 엘바 알레꼴.
그들은 한국인이에요. Ils sont coréens. 그 오빠가 있으신가요? Vous avez un frère 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 맞게 쓰는 거 요거 연습을 하셔야지 되겠어요. 자, 처음에 프랑스어를 배울 때 이제 동사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제멋대로 다 바뀌는 것 때문에 막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쉽지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부를 묻고 답하는 거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의사소통을 할 때 배우는 거,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요? 라는 거를 하죠. 사실 뭐 인칭 대명사를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표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볼게요. 사바?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사바는 원래 이 와가 알레 동사의 변화형이에요. 그리고 싸는 지시 대명사의 형태인데요. 사실은 요거는 그냥 관용적으로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요. 대답은 사바라고 하면은 잘 지낸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사바라고만 했을 때 안부를 묻고 답할 때는요. 안부를 물어볼 때는 억양을 올리시고 답을 할 때는 내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사바라고 물어보면 사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잘 지내? 잘 지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위는 대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로를 친 거예요. 잘 지내? 잘 지내. 응, 잘 지내. 이렇게 했을 때 빼도 되니까 그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뒤에 트레 비행이 나오는데요. 트레는 매우라는 뜻이고요. 비행은 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잘 지내는 것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뒤에 트레 비행을 써도 됩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사바 앞에 꼬멍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자, 꼬멍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그럼 뜻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니? 라는 뜻이 되겠죠. 꼬멍 사바. 그럼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지낸다, 뭐 잘 지낸다,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대답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요, très bien, 매우 잘. 이란 뜻이니까 매우 잘 지낸다라는 거겠죠. 빠 말 그러면요 빠가 not의 의미고요 말이 bad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not bad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꼼씨꼼싸는 그럭저럭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지내냐라고 할 때 요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비행도 하나 써두시면 되겠네요. très bien 또는 뭐 bien, 빠 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인칭 대명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가 싸라고만 나왔는데요. 인칭 대명사를 그러니까 주어로 이제 상대방을 주어로 갖다 놓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안부를. 그게 뭐냐면 이제 꼬몽 딸레우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똑같이 역시 꼬몽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알레 동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연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꼬몽 딸레처럼 발음을 하는 거죠. 꼬몽 딸레우. 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알레 동사의 변화형이 되겠는데요. 지내다라는 뜻. 당신은 지내십니까? 어떻게? 라는 거죠.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문장이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주어와 동사가 지금 도치가 된 거예요. 자,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면, 자, 요거는 동사가 아닌데 이렇게 쓰니까 동사같이 보이네요. 자, 주어와 동사가 도치됐기 때문에요. 중간에 도치가 되었다라는 표시인 요게 트레이딩용을 구워준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샥 도치가 된 겁니다. 자, 프랑스어에서는요, 주어와 동사의 도치를 그냥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뭐 중간에 뭐 does나 do와 같은 그런 조동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트레이딩용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뜻이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monsieur 선생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겠죠. 주왜 그러니까 상대방의 당신에게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이제 저는 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주왜 나는 지냅니다 라고 하고요. 트레는 매우 라는 뜻, 비행은 잘. 그러니까 뭐 주베 비행 또는 뭐 주베 트레 비행 저는 잘 지내요. 저는 매우 잘 지내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에브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브는 그리고
당신은요?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거의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때 부는요,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되겠어요. 요거는 부 같은 경우에는 주어 인칭 대명사와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형태가 같기 때문에 좀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요. 밑에 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에 뚜아라고 나와 있죠. 띠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 보시고 밑에 거 이제 볼게요. Comment vas-tu? 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주어가 뛰니까 이제 너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정 이런 뜻이 되겠죠. Comment vas-tu, 정? 너 어떻게 지내니?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주베 라고 쓰면 돼요. 잘 지내 또는 매우 잘 지내 라고 하고, 그리고 너는 이라고 했을 때 접속사 에 다음에 이제 강세형 쓴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또 물을 때 에 또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부를 묻고 답하면서 또 상대방에게도 묻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거 볼까요? 마지막 거는 무잘레 비행이라고 해서 꼬멍 대신에 비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안부를 물을 때 그냥 무잘레라고만 하면 당신은 가나요? 라는 뜻이 되죠. 당신은 지내나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어보기 위해서는 뭐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기타 등등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꼬멍을 쓰거나 뒤에 이렇게 비행을 쓰면은 이제 안부를 묻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잘레 비앙 잘 지내시나요? 또는 띠바 비앙 잘 지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지내면 잘 지낸다. 예, 응에 해당하는 위를 쓰면 되고요. 위는 이제 프랑스어에서 예가 돼요. 예. 그리고 반대 아니요는 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어볼 때는 대부분 다 그냥 위라고 대답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위 주베 비행 또는 위 주베 très bien. 네, 저는 잘 지내요. 또는 저는 매우 잘 지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이 안부를 묻고 답하는 표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동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안부 묻고 답하기 위해서는요. 알레 동사를 가지고 쓰거든요. 지내다. 전부 다 이게 알레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대답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알레 동사예요. 자, 지내다라는 동사로 다 쓰기 때문에요. 알레 동사는 외우셔야겠죠.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부 묻고 답하기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문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쌀리라고 나와요. 쌀리는 끝에 때를 발음하지 않아요. 끝에 자음이어서. 그리고 쌀류라고 발음을 하죠. 을 철자는 을 발음으로 발음 난다 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입모양은 오로 하고 소리는 이로 내는 거. 그래서 을라고 하시면 돼요. 쌀류 지수라고 되어 있네요. 쌀류라고 하는 단어는요. 친구끼리 안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친한 사이 사람들끼리. 그래서 안녕 지수야 라고 하니까 비가 살류 실비라고 하죠. 안녕 실비라고 합니다. 사바 잘 지내? 라고 물어보죠. 사바 비앙 맥시 잘 지내? 맥시 고마워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부를 지금 간단하게 묻고 있죠. 사바 비행 비행을 또 썼네요. 잘 지낸다 라는 것으로. 안부를 물어봐줬으니까 이제 맥시 고마워 라는 그 단어로 이제 대화를 마친 거예요. 두 번째 대화 한번 볼까요? Bonjour 혜미라고 합니다. Bonjour는 이제 뭐 안녕하세요 또는 뭐 안녕 되겠죠? 안녕 혜미. Bonjour이고 tu vas bien이라고 합니다. 안녕이고 tu vas 너는 지내니 잘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위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응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응 je vais bien 나는 잘 지내. 자, 주베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맥시 고마워. 맥시라고 발음을 해요. 요거 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가 나오게 되면요.
으로, 으가 아니죠. 스로 발음을 하는 거죠. 요거 우리가 발음 시간에 배웠어요. 기억이 나실 거라고 보고. 맥시라고 하면서 고마워. 또아 그리고 너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서도 강세형 나오고 있죠. 비가 moi, je vais très bien. 나는 매우 잘 지낸다. 그래서 je vais très bien 역시 마찬가지로 안부를 답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레 동사 조심하시고 인칭에 맞게 이제 물어보고 답하면 되겠어요. 두 개의 대화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안부 묻고 답하기 대화문을 볼게요. 자, 이번 대화문은요, 무시우와 마담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공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A가 몽슈 무슈라고 하죠. 저 무슈라고 발음한다 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라고 하니까 B가 몽슈 마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라고 합니다. 자, 무슈와 마담은요, 남성 앞에는 이제 존칭을 할 때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분이라고 할 때 이제 무슈를 쓰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마담을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냥 제가 선생님으로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 꼬몽 딸레부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부가 복수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끼리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존칭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Je vais très bien. 저는 매우 잘 지냅니다. Merci.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Je vais의 형태 잘 보시고요. 또 vous. 당신은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는요? 라고 하니까 très bien. 매우 잘 지냅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형태 보시고요. 여기 알레하고 부 이렇게 도치가 됐기 때문에 트레이딩용 들어간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안부를 묻고 이제 답하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빈칸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A가 comment vas-tu? 라고 합니다. 주어가 뛰죠. 그러면 번역을 너라고 하면 되겠죠, 해석을. 너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봤어요. Je vais très bien. 나는 매우 잘 지내. 라고 하죠. 고마워. 라고 하면서 빈칸 그리고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너는? 이라고 상대방을 물어볼 때 강세형 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상대방이 이제 뛰라고 하고 얘가 주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얘도 뛰에 해당하는 강세형 뚜아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에뚜아 너는? 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역시 그래 라고 할 때는 뭐를 쓰면 될까요? 나 역시 그래. 역시 여기도 무와 강세형을 씁니다.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를 쓰면은 안 돼요. 주 오씨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뭐 미투라고 쓰지 I2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거랑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세형 아까 우리가 설명을 여러 개를 했는데 뭐 강조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상대방 의견을 물어볼 때도 에 다음에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세 다음에 속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했었는데 오씨 앞에도 강세형 씁니다. 오씨가 역시 또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또한이란 뜻이어서 나 역시라고 할 때는 앞에 무아를 쓰고요. 너 역시라고 할 때는 뚜아를 씁니다. 그래서 오씨 앞에는 이렇게 강세형을 쓴다라는 거 하나 더 첨가해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싸 빈칸 비행이라고 하죠. 이거 뭘까요? 안부를 물어볼 때 가장 기본적인 표현 싸바였죠. 싸바 비앙 잘 지내니? 싸바 비앙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싸바라고 물어보면 싸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 그랬죠? 싸바 très bien 매우 잘 지내. 맥시 고마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동사의 빈칸을 뒀고요. 하나는 강세형으로 빈칸을 제가 뒀습니다. 계속 동사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해서 강세형도 한번 빈칸에 써보는 연습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볼게요. 숫자 0부터 10까지는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11부터 오늘 20까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0부터 10까지는 뭐 다 각각의 그런 단어가 있었지만요.
10일부터 24일을 보시면은 17, 18, 19는 10 더하기 7의 형태이고요. 이거는 10 더하기 8의 형태. 19는 10 더하기 9의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this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트레이딩용을 긋고 7, 8, 9 이렇게 쓰면요. 각각 17, 18, 19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10하고 이거 트레이딩용 없이 그냥 7을 쓰면요. 10 따로 7 따로가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어다. 얘는 17로 읽어야 돼 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이게 트레이딩용이에요. 얘는 꼭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10하고 그냥 한 칸 띄고 7이에요. 얘를 겹쳐서 한 번에 합쳐서 17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트레이딩용 그어야 돼요. 8도 마찬가지고요. 9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트레이딩용을 전부 다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디세트, 디즈위트, 디즈네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디세트, 디즈위트, 디즈네프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다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디세트, 디즈위트, 디즈네프 이거 기억하시고요. 10일부터 이제 볼게요. 10일은 발음이 옹즈라고 합니다. 오에다가 n이 붙었으니까 비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옹즈, 옹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때 즈가 있기 때문에 옹즈라고 발음을 해요. 12는 두즈, 우 발음이어서 두즈. 13은 으하고 이가 만나서 에 발음이 나서 트레즈라고 합니다. 옹즈, 두즈, 트레즈라고 발음을 하고요. 14는 까토르즈라고 합니다. 까토르즈.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역사적인 분이기도 하고 뭐 제품 이르기도 하지만 루이 까토르즈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루이 14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토르즈가 이겁니다. 15는요. 깽즈가 되겠어요. 깽즈. 이게 15예요. 11부터 15까지 다시 보면요. 옹즈, 두즈, 트레즈, 까토르즈, 깽즈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은 세즈라고 읽어요. 세즈, 세즈. 17, 18, 19는 디세트, 디즈위트, 디즈네프라고 합니다. 17, 18, 19에서 18하고 19는요. 디즈위트, 디즈네프 이렇게 즈 발음이 나는데요. 17의 경우에는 디세트라고 합니다. 발음이 틀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20 같은 경우에는요. 철자가 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끝에 자음 두 개가 다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뱅이라고 발음합니다. 뱅. 뱅이 20이 되겠어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요. 철자도 다 규칙 이런 게 없고요. 발음도 조금씩 좀 어렵게 느끼고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처음에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20까지는 이렇게 그냥 각각의 단어를 외우면 되는데 그 후에 21부터 나오는 건 굉장히 규칙이 있고요. 뭐 80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20으로 만들고요. 90일 경우에는 4 곱하기 20에다가 10을 더한 형태의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첫 번째 난관이 숫자이긴 한데요. 사실 이런 것도 보시면 나중에 규칙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11부터 20까지 봤고요. 0부터 10까지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렸을 테니까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0은 제호였죠. 1은 엉이었고 2는 두였죠. 3은 투아, 4는 까트르, 5는 생크, 그죠? 6은 시스, 7은 세트, 8은 위트, 9는 네프가 되겠어요. 자,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 마지막에 디스가 되겠습니다. 디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읽을 때는 디스라고 읽지만 18이나 19일 때는 또 디즈로 발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요거 숫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화 프랑스인들의 인사법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지금 안부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이제 안부를 묻는 것은 사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니까 그거 같은 거니까요. 제가 인사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프랑스인들의 인사법이라고 해서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만 뭐 악수를 대부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볼 뽀뽀라고 하죠. 그런 비즈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양하는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자주 쓰는 인사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뭐 그럴 텐데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아이들끼리 지금 하고 있죠. 볼을 갖다 대면서 이제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막 볼에다가 진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냥 스치듯이 이제 인사를 하면 되는 건데요. 그것을 프랑스어로 비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프랑스에서 인사하거나 감사를 표현할 때 그리고 선물을 받았을 때 볼키스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끼리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만나자마자 많이 하더라고요. 비즈를. 그리고 볼키스는 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리고 여자끼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자끼리는 아주 친하지 않으면 잘 안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끼리는 주로 악수를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볼키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만국 공통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처음에 본 사람하고 바로 이렇게 볼을 마주 대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고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두 번 안면을 튼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죠. 친구들끼리는 굉장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볼키스는 다른 사람의 뺨에 하는데 보통 오른쪽 볼끼리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요. 뭐 이렇게 서로 같은 방향을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거의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오겠지만 이 비즈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프랑스에서도 하는 횟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느 쪽은 그냥 한 번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어느 쪽은 3번 또 많은 쪽은 또 4번까지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뭐 지역이 좀 다른 사람들끼리 나오면 우리는 4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좀 횟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비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이렇게 어렵지 않지만 요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바꿔가지고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말하는 인사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횟수가 다르다라든지 요거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볼키스를 하는 횟수는 지역에 따라 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라고 나와 있고요. 나라별로도 다른데 프랑스에서는 대체로 2번을 하고 그리고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3번을 하고 벨기에에서는 1번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인사법 같은 경우에도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고요. 스위스에서도 실제로 비즈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럽끼리는 아무래도 좀 통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즈라는 그런 뭐라 그랬죠? 용어 자체를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기사로 찾아보시고 뭐 기출문제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법이랑 이런 거 한번 쭉 봤는데 동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동사는 뭐 알레 동사 여기다가 쓸까요? 자, 알레 동사랑 그 다음에 아부아 동사랑 에트르 동사가 있었습니다. 요거 3개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사와 함께 쓰이는 인칭 대명사 주, 리, 일, 엘, 누브, 일, 엘 요거 다 외우시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인칭 대명사가 있어야지 이제 동사를 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어와 동사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든 거를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리와 다리를 만들어서 뭐 수식어구를 또 붙이는 걸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보시면은 뭐 알레 동사 가다 지내다였고요. 아부와 가지다 였고요. 에트르 동사는 뭐뭐이다, 뭐뭐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요거 3개 제가 오늘 우리 같이 연습 문제 풀어봤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계속 기억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또 한번 마쳐봤는데 인칭 대명사하고 동사편 했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외우시고 저와 함께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